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식사는 맛있게들 하셨나요? 네. 네. 우리 김승미 MC님, 딱 듣고 있으니까 약간 뭐죠? 방송반, 여고 방송반. 아침 방송반. 그런 느낌이 딱 들었어요. 네, 너무 정갈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주제는요, 다이어트입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제가 강의를 했는데, 다이어트에 대해서 아예 콕 집어서 이렇게 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에이지락 강의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집중적으로 제가 20분 동안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다이어트 필승 전략. 지금 이제 여름이 이제 좀 막바지에 접어드는 것 같은데 사실 올해 여름 굉장히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뭐 10월 중순까지 반팔을 입고 다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 우리들의 다이어트는 계속 되어야 한다. 쭉.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 과거 사진이에요. 파마넥스를 만나기 전이었고, 제가 파마넥스를 먹기 시작한 건 2019년도였고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한 건 2020년도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한참 제가 살만 쪄 있었던 게 아니라 고혈압, 당뇨, 뇌종양까지 있었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 예상에는 60 넘기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양가 할아버지 두 분이 다 40대 후반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안 좋은 유전을 그대로 타고 태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제가 이제 파마넥스를 만나게 됐었던 거죠. 파마넥스도 만나기 전에 사진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또 재밌는 사진이 있는데, 네, 요거 약간 그 정육점에 매달린 고기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고요. 네. 이때도 이제 줄이 지금 좀 많이 쳐져 있어요. 줄이 많이 쳐져가지고 이 줄이 약간 끊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신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파마넥스 만나고 특히 티알라인티를 만나고 나서요. 고혈압 당뇨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놀라웠죠. 그래서 이게 2017년에서 2023년까지의 변화입니다. 이때 특히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좀 강의해드릴 TRMe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가 또 이때였죠. 그래서 TRMe가 나오면서부터 또 가속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또 이거 올해 또 찍은 사진인데, 옛날에 찍은 사진하고 또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8년이 지났는데, 더 사람은 개선됐다. 요런 느낌들이 들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살이 빠질 짓을 해야지 살이 빠진다. 이거 동의하세요? 우리는 살이 빠질 짓을 하고 있나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나요? 그런데 살이 빠질 수 있는 행동이 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운동해야 돼. 적게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거의 백전백패한다라는 거죠. 살을 빼는데도 설계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계를 잘하고 그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살이 빠지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살이 빠진다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다이어트 제품이 대부분 살이 요즘 빠지거든요. 뭘 해도 좀 빠져요. 빠지는데 공통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요요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요요 때문에 결국은 실패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쪄 있는 상태로 요요가 가니까 그게 또 문제죠. 제가 그걸 그렇게 여실히 많이 겪었거든요. 음, 최근에 기사예요. 유재환 씨가 굉장히 이렇게 좀 풍만한 체구에서 주비 다이어트, 주비 땡 다이어트를 하고 엄청 살을 빼가지고 TV 앞에 딱 나타났죠. 그리고 요요로 한 달 만에 30kg가 쪘다고 합니다. 자, 30kg가 얼마나 먹으면 한 달 만에 30kg가 찔 수 있을까요? 이게 단순히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사량이 무너지게 되면요. 그걸 무시하고 살이 빠지게 되면 그 대사량의 무너짐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이 극심한 요요라는 거거든요. 또 있죠, 한 분. 어, 이렇게 바뀌었고, 또, 신동님도,
한번 빠지나 싶더니 다시 원복되는 요런 요요를 또 했죠. 이 연예인분들 굉장히 많은 위약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약금 아마 내셨을 것 같아요. 제 예상에는. 이거 제가 다 경험해 본 다이어트예요. 이걸 다 경험해 보고 아까 전에 찍은 사진이 92kg대 사진이거든요. 뭐 원푸드 다이어트 해봤고 아마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경험해 보신 다이어트들이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탄수화물, 지방 커트, 뭐 제니컬, 리덕틀 이런 거 예전에 먹었을 때는 그냥 그 대변으로 지방이 그냥 그 기름이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약 다이어트 한참 할 때는 뭐 심장 두근거림, 뭐 불면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온갖 여러 가지 부작용들 경험했고요. 특히 메타볼리즘 강화제 한때 미국에서 다이어트 직구해가지고 드신 분들 많았고, 그게 마약하고도 좀 관련이 있었고, 또 습관성도 관련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자살하신 분들도 많아요, 은근히. 어, 굉장히 우울해지고요. 저도 그거 경험해 봤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신경질적으로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메타볼리즘 막 억지로 돌리는 약, 그런 것도 한번 먹어봤어요, 예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다이어트 성분들도 있죠. 다. 근데 이제 요게 초반에는 다 살이 빠지거든요. 살이 빠지는데 요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정점을 찍는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이 위고비하고 마운자로. 이제 마운자로 우리나라 곧 8월 달에 상륙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한판승이 될 거라고 또 하는데 제가 봐서는 마운자로가 이길 것 같아요. 마운자로가 조금 더 나중에 나왔는데 더 세요. 더 세. 그래서 빠지는 양이 더 많습니다. 자,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공통점은 원래 우리 몸속에 있는 물질이 있어요. GLP-1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GIP-1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걸 넣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눈이 뻑뻑하니까 인공 눈물을 계속 넣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눈물샘 마르는 거와 똑같아요. 이걸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기 시작하면 인슐린 분비가 이제 엄청나게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식욕이 이제 계속 식욕 중추가 마비돼 가지고 이제 억제되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더 심해지니까 막 토하고 체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어 빼고 유지만 잘할 수 있으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어요. 문제는 이 위고비와 마운자로의 연구진들조차 인정했던 것이 이 두 가지 약물을 끊는 순간 살은 다시 찝니다요. 그게 답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이어트 주사제는 누가 써야 되는 거냐면요. 지금 뭐 200kg, 150kg 이런 분들 있죠. 진짜 몸도 가누지 못해서 아무것도 뭔가 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의 아주 위험한 수준의 놓이신 분들이 진짜 언발의 오줌 누기 심정으로 맞는 비만 치료제로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조금 뭐 체지방이 좀 끼었어. 내장 지방이 좀 있어. 한다고 절대 맞으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주사제예요. 요즘 의사들도 결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돈이 되니까 뭐 조금 하면 이거 처방해 주거든요. 아, 정말 비양심적인 의사들이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약물의 요요가 오는 현상이 뭐냐면요.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들을 자꾸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주사를 끊으면 그 물질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폭탄 요요가 옵니다. 이 두 가지. 그 다음에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하다 보니까 몸 사이클 자체가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뀌어 버려요. 정말 주변에 이 위고비하고 마운자로 같은 주사제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진실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비싸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을 망가뜨린다라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리더님들 에너지 대사 과정을 회복해야지만 요요 없이 체지방을 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에너지 대사 과정. 이 에너지 대사 과정의 키 포인트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예요, 결국에는. 아마 세상의 영양제 중에 건강기능식품 중에 이 미토콘드리아를 제일 잘 다스리는 회사가 아마 파마넥스일 겁니다. 이건 제가 자신해요. 미토콘드리아 회복에 모든 특허를 다 갖고 있어요. 어. 진짜 놀라운 우리가 그러면 이 에이즈락 하면 젊음의 유전자에 대한 리셋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젊음 안에 크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대사.
즉 몸에서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왜? 그거 다 미토콘드리아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몸속에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리더분들 아세요? 얼마나 들어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포수가 평균 37조 개라고 합니다. 사람의 세포수가 평균 37조 개예요. 그런데 한 세포당 미토콘드리아가 평균 1000개씩 들어있습니다. 간이나 근육세포는 5000에서 8000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평균 1000개라고 하면요. 내 세포수 곱하기 1000을 하면 돼요. 그럼 30조 곱하기 1000 하면 얼마 나오죠? 37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리더님들 몸속에 평균 37경계의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가 모든 우리 생로병사의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사 과정을 겪죠. 우리가 호흡하니까 산소가 폐를 통해서 들어오고 밥을 먹으니까 소화기관을 통해서 포도당과 지방산으로 나눠지죠. 이게 혈액을 통해서 들어오고 세포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만나게 되죠. 견우와 직녀처럼. 그러면 이런 물질들을 이제 내뿜게 됩니다. 첫 번째 에너지. 에너지의 실체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ATP라는 배터리 같은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물은 다시 혈액중으로 아니면은 림프로 빠져나가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다시 혈액으로 녹여내서 폐를 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타나는 이제 활성산소, 이 프리레디컬이 있죠. 오늘 활성산소 얘기는 길게 드릴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와 유전자를 엄청나게 망가뜨리는 존재입니다. 미토콘드리아를 중심으로 조금 확대해 볼게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한 1000개 정도 들어있다고 했죠. 미토콘드리아를 제가 확대해 본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확대를 해보면 이 포도당과 지방산이 원료입니다. 그리고 이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래서 원료인 포도당과 지방산, 산소가 결합해서 ATP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ATP는 또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ATP가 바로 에너지는 아니에요. 전기 에너지, 즉 미세전류는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면 석유가 있어요. 거기에 촉매, 즉 부식도를 키지 않으면 불이 안 붙죠. 이게 석유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그 촉매제가 우리가 잘 아는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들 여러 가지 물질들이 와야지만 이게 또 에너지로 변환이 되는 거죠. 온갖 다이어트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 이 미토콘드리아를 회복하는 작용은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것만 빼고 나머지 다 합니다. 진짜 놀랍지 않아요? 요거 빼고 나머지를 다 해요. 그래서 에너지 대사율의 회복에 실패하는 거고요. TRM는 미토콘드리아를 회복해줘서 에너지 대사를 회복하기 때문에 계속 가면 몸이 젊어지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제 사진처럼 일단 건강도 좋아지고 몸이 젊어진다는 건 몸에서 생산하는 에너지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대부분의 음식들을 다 에너지화 시켜버리고 이제 몸속에 구석구석 쌓여 있는 체지방까지도 이제 에너지화 시키는 그 대사 과정을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TRM 좀 살펴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에다가 그냥 우리 제품 뒷면에 네 가지를 딱 긁어가지고 뭐라고 질문했냐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위에 네 가지 제품을 한꺼번에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대해 알려줘. 그랬어요. 제가 이 제품명도 얘기 안 했고 이게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긁어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답이 나왔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잖아요. 체지방 감소와 체중 관리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결론이. 첫 번째는 왜 그러냐면 이 성분들 때문이다라고 쭉 나온 거예요. 녹차 추출물, 카테킨이죠. EGCG라고 하죠. 지방산화 촉진하고 기초대사량 자체를 올려주죠. 그 다음에 클로로겐산. 너무 우리 쉐이프 에세이에서 대표적인 물질이죠. 탄수화물 흡수도 억제해주고 지방 축적도 감소해주고 혈당도 이건 괜히 클로로겐산은 거의 만능이에요, 사실은. 네.
그다음에 슬렌다커, 우리 너무 좋아하죠. 모링가의 추출물 블렌드. 이 세 가지의 상표명이 슬렌다코어예요. 요거 특허되어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아무나 못 씁니다. 그다음에 모링가의 카레나무의 강황에 비율까지도 다 특허되어 있어요. 이 슬렌다커. 슬렌다커 자체가 지방세포 분해 유도하죠. 복부 지방 그래서 감소해주죠. 항염 작용을 일으키죠. 그다음에 이제 콜레오스포스콜리까지 이제 들어갔죠. 이거는 CAMP라는 것을 활성화하는데 이거 효소예요, 일종 효소. 이건 뭐냐면은 지방을 빨리빨리 분해시켜주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지방은 분해해주는데 또 근육량은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신박한 물질이에요. 한마디로 종합효과는 뭐냐면 지방 연소해주고 당, 지방 흡수 억제를 통해서 체중 관리를 하는 시너지를 갖고 있다, 이 성분들이. 이게 이제 제1성분이죠. 그런데 뿐만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혈당 조절과 대사 건강. 이게 이 인공지능이 말하는 두 번째 효능이에요. 그린커피 또 나왔죠. 클로로겐산. 식후 혈당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슬렌더커 나왔어요. 슬렌더커가 혈당에도 엄청 좋고요. 인슐린 분비 조절하는데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링가의 추출물 블렌드 자체가 에이즈락 성분으로서는 진짜 왓다인 거 아시죠? 네. 이게 이 핵 안에 있는 이 유전자 군락 중에서도 지방 대사에 관련된 유전자를 제일 빨리 회복시키는 물질이 이 모링가의 추출물 블렌드예요. 그래서 살이 정말 잘 빠집니다. 그다음 멀버리 추출물 이건 뭐 여러분들 이거 거의 당뇨약으로 쓰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인슐린 감수성 엄청나게 개선해주고 혈당 스파이크 치는 거 막아주는 거죠. 한마디로 혈당 급등 방지해주고 그래서 지방 합성을 억제해준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사를 최적화준다. 그래서 이 티알미에 각각 개별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제품들을 모아보잖아요. 그게 또 엄청난 시너지예요. 우리는 제품별로 각 효능들을 봤잖아요. 이걸 왜 티알미라는 브랜드로 모아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항산화 항노화, 입 아프죠. 이거는 정말 입 아픕니다. 녹차, 오미자, 홍경천, 베리류, 강력한 항산화죠. 그 다음에 샤프란 추출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타민 C와 E 항산화 물질들이죠. 그 다음 베타 시클로덱스트린 들어있어서 결국에 이제 세포 노화 속도를 저하시켜준다. 즉, 항산화가 돼야지만 세포가 공격당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공격당하는 게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 더 이상 공격 안 당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에너지 지구력을 향상시켜주는 성분은 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홍경천 추출물 나오죠. 피로 회복에 너무 좋은데 스트레스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운동 능력을 왜 향상시켜줄까요? 근육을 붙여주니까. 그래서 홍경천이 쉐이프에스 들어있는 게 아니죠. 마이트라이언프예요. 근데 운동 능력 굉장히 좋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비타민 B군, 비타민 D군 하는 일은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기 또 콜레오스포스콜리가 있는데 이게 지방 분해와 근육량 유지에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예요. 근육을 유지시켜주는 거 굉장히 좋고. 그래서 피로 감소해주고 그다음에 지구력 되게 좋아져요. 그다음에 근손실 방지, 운동 능력 되게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은 게 티알미입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 마인드 360인 줄 알았어요. 보세요. 집중력과 기술을 개선해 주는데 샤프란 추출물 들어있죠? 오미자 추출물이 뇌 피로 회복 굉장히 좋고 기억력을 굉장히 강화해 줍니다. 샤프란은 집중력을 강화해 줘요. 이건 어디서 많이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샤프마인드에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이게 티알미에서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여러 가지 베리류와 비타민 C, 그래서 정신적 피로도 완화해주고 집중력도 생기고 스트레스의 대응력도 강화해주기 때문에 TR미 드신 분들은 뇌파 검사를 해도 좋아집니다. 다 한번 종합을 해볼까요? 요약을 해보면 다이어트 가속해주죠. 그다음 혈당 대사 안정화시켜주고 항산화 회복력 강화, 그다음 정신, 신체 에너지를 완전히 업그레이드 준다. 여기에 빠진 거 하나 에이지라. 여기 이제 에이지라까지 더해줘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엄청나게 거의 1400%까지 활성화를 시켜버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몸이 늙으면 미토콘드리아 개수 점점 주는 거 알고 계시죠? 회복 능력도 떨어져요. 에너지 생산 공장 회복 능력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체지방을 좀 이제 걷어낼 수 있을까요? 앞에 있는 거 성분들을 잘 아셨잖아요. 이게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저는 이걸 먹어도 살이 잘 안 빠져요라는 분이 있죠. 그 전략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승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빠진다라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TRM를 섭취해야 되는 거는 기본 전제 사항이죠. 자, 이게 먹는 양이에요. 먹는 양. 먹는 양과 먹는 음식의 종류. 이게 굉장히 많은 걸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적정량을 100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130만큼 먹고 있어요. 근데 이게 미토콘드리아예요. 에너지 공장이죠. 에너지 공장은 가동률이 지금 7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100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먹는 건 130, 미토콘드리아는 7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과거의 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씩 계속 축적되는 거죠. 50씩 계속 축적.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먹는 양을 적당히 먹어. 뭐 확 줄이면 안 돼. 예를 들면 여기서 핵심은 이걸 60, 70으로 줄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초 대사량이 발휘될 만큼의 연령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고, 제가 뒤편에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MC님께서 그거 물어봤어요. 뭐 드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뭘 먹어야 되는지 도대체, 음식으로서는. 음. 근데 적당량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량 줄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장 가동률 자체를 높이고 공장 개수를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TRM가 해주는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체지방을 태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몸에 쌓여있는 지방을 50만큼 태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좋아요?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모든 질병들이 개선되는 효과를 모두 다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왜? 염증 수치가 엄청 좋아지게 되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프리즈마이오를 이제 측정을 했는데, 어, 보라색 제일 끝 맞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는 항산화의 방법이구나라는 그런 확신도 저는 좀 갖게 됐거든요. 음. 근데 예를 들어보세요. 되게 많이 먹어요. 한 130만큼 먹는데, 미토콘드리아 효능을 아주 좋게 만들었어. 그래도 20은 빠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운동이 들어가잖아요. 운동이 들어가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갑자기 150이 아니라 250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효과에서 진짜 좋은 건 뭐예요? 그러면은 운동하면 살 빠지지? 단순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시면은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거예요. 특히 러닝 같은 걸 하잖아요. 뭐 근육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개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개수를 에이지락 성분으로 가동률을 높이고 개수 늘려놨다면 운동으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살이 빨리 빠집니다. 근데 에너지의 소모 순서를 아셔야 돼요. 이거 사실 이거를 잘 못 지키셔가지고 안타깝게 살이 진짜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운동하기 전에 밥 드시면 안 돼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알려드릴게요. 정확히. 에너지가 소모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냥 마구잡이로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우리 몸은.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먼저 씁니다. 한마디로 그게 다 쓰여지지 않고서는 나머지 체지방은 근처에도 안 가요. 이걸 먼저 소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소진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밥 먹고 나서 운동하면은 밥 먹은 것들이 소진되느라고 체지방은 절대 안 빠져요. 그래서 밥을 드시고 운동을 하면은 살이 안 찌기는 할 텐데 살이 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살을 뺄 목적으로 운동을 하시거나 할 때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셔야지 이 에너지 소모가 특히 그래서 이게 간헐적 단식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복 상태 유지를 해야지 이 혈당이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1시간 이내 활동할 때 다 혈당만 써요. 그 다음에 쓰는 게 이제 간과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이에요. 이 글리코겐은 뭐냐면은 비상에너지, 비상에너지. 그래서 일단 주에너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이 비상에너지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한마디로 축적된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혈당이 떨어지면 저장해둔 글리코겐이 분해가 되는데 글리코겐은 다행히 우리가 열심히 소진만 하면 24시간 내에 다 없어져요. 그래서
글리코겐이 분해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진짜 체지방을 태우고 싶으시면. 아셨죠? 혈당 없애셔야 되고 글리코겐 없애셔야 돼요. 그래서 식사에 대한 이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굶으면 안 된다면서요. 맞아요. 굶으면 안 돼요. 그런데 혈당을 올리면 안 돼. 그러면 우리는 뭘 먹어야 될까? 이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뒤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지방산이에요. 우리 글리코겐을 다 쓴 다음에 이제 지방세포가 우리 여러 가지 효소로 인해서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분해시켜요. 그래서 TRM가 이걸 되게 잘해주거든요. 근데 TRM가 이걸 아무리 잘해준들 뭐예요? 앞에 혈당하고 간 글리코겐이 소진되지 않으면 순서가 안 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TRM가 진짜 힘을 발휘하게 하시려면 몸 안에 있는 혈당과 글리코겐 없앨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한 달 안에도 무섭게 빠집니다. 전략만 잘 짜세요. 그래서 지방산은 근육, 심장, 이 근육, 심장, 간이 주로 다 에너지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글리세롤이라는 게 간으로 들어가가지고 포도당으로 또 나와요. 이걸 당신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살이 빠질 때는 또 혈당이 오릅니다. 왜냐면 내 체지방이 다시 포도당으로 변환되는 과정을 한 번 더 겪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살이 빠질 때 혈당이 좀 오른다고 너무 겁내하실 필요 없어요. 살이 진짜 잘 빠질 때는 혈당이 또 올라와요. 음. 그래서 요 원리를 잘 아시면은 너무 도움이 됩니다. 에너지의 소모 순서. 요걸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장시간 운동하고 단식하고 약간의 단식, 하루 정도의 단식, 그다음 저탄고지 상태에서 이 지방산이 진짜 분해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리더님들께 살을 빼고 싶으면 음식을 줄이시면 안 된다고 했죠. 음식의 종류를 바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RM을 드시면서 웬만하면 탄수화물을 전체 구성량 중에 20% 정도 수준으로 낮추셔야 됩니다. 그럼 그 자리를 뭐가 대체해야 되느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탄수화물을 확 줄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밥을 안 드셔야 돼요, 사실은. 야채를 드세요. 야채 많이 드세요. 야채를 되도록 많이 드시고, 양배추 많이 드시고, 브로콜리 같은 거 많이 드시고요. 그런 야채로 탄수화물을 채우시고요. 곡류 안 드신다고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 설탕 안 드셔야 되는 건 그건 뭐 너무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요즘 대체 설탕도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인슐린 감수성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 설탕도 대체 감미로 드시지 말고요. 그리고 어,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 너무 과량으로 드시잖아요. 다 그 통풍 걸립니다. 요산 수치 올라가가지고 통풍 걸려요. 단백질 수치는 항상 적정량을 아셔야 돼요. 본인 몸무게 곱하기 뭐 0.01, 1.5배? 뭐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루에 60g에서 뭐 100g 사이를 드시는 게 가장 적정하고요. 너무 과량 섭취하시는 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늘려야 될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기존의 다이어트의 상식을 깨는 거거든요. 티알밀 드실 때 한번 이런 음식들을 주로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음. 올리브 오일, 공복식 올리브 오일 너무 좋거든요. 그다음에 버터가 그렇게 좋습니다. 다이어트에. 순수 버터, 가공 버터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치즈가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가공 치즈 말고 천연 치즈. 그다음 무가당 요거트. 요즘 당이 제로인 요거트가 나왔어요. 그릭 요거트를 넘어서 아예 당이 제로인 요거트도 이제 개발이 됐습니다. 그다음 견과류. 견과류 중에서는 아몬드는 소량 드시고 마카다미아 많이 드시면 좋아요. 왜냐면 아몬드하고 땅콩에 옥살산이 좀 많이 들어서 신장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돌 생길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카다미아가 요즘 좀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돼지고기예요. 닭고기보다 돼지고기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비계 띄어내지 마시고 함께 드십시오. 어, 가장 양질의 그 동물성 지방이고요. BBC에서 선정한 슈퍼푸드 8위에 선정된 게 돼지 기름이에요. 그래서 수육으로 드시는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 두부 많이 드시면 너무 좋아요. 두부 많이 드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 지방 함량을요, 어, 최고 60%까지 끌어올리면요, 살이 엄청 잘 빠집니다. 그래서 TRM로 공장 가동률을 높여놓고 음식으로 딱 짝꿍을 맞춰놓고 기초적으로 러닝을 조금 이제 가볍게 시작하시거나 우리 뉴비트 타시면 무섭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아는 분들은 한 달 내에 진짜 근손실 하나 없이 6kg 빠진 분 봤어요. 제가 이렇게 이 방법 알려드렸는데 그런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주변에 알려주시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함께 드셔야 될 파마레스 제품 마지막 페이지예요. 라이프백 꼭 드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ATP가 에너지로 전환되기 위해서 촉매제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량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잘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포뮬러, 그다음에 나이트 타임. 저는 나이트 타임을 다이어트 제품으로도 인식하고 있어요. 수면이 깊어질 때 살이 진짜 잘 빠져요. 이 우리가 바라는 몸에서 이 에너지가 대사되는 그런 것들이 밤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트 타임을 요 세 가지 제품을 꼭 같이 넣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 제가 뭐 20분을 좀 초과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그 살을 뺀다라는 게 단순히 아름다운 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몸속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체지방 감량 꼭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빼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빼독 대체 무슨 말이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독을 뺀다는 얘기거든요. 독을 빼는 과정은요, 내 몸 안에 독소를 빼는 거고요. 영양소 밸런스를 맞추는 거고요. 이 두 가지가 완벽하다라는 자신을 한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안 늘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노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빼독이라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 몸 안에 독소, 그것을 어떻게 빼느냐? 사람은 모두 심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쿵쾅 하고 피를 내뿜으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간이에요. 간은요, 우리 몸에서 정수기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피, 염증, 독소들을 깨끗하게 걸러서 다시 온몸을 돌아서 심장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요, 70%는 간이 우리 몸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대부분 해독을 시켜줘요. 그런데 한 30%는 해독을 할 수가 없대요. 바로 술, 담배, 편의점 음식, 아파서 먹었던 병원 약, 인스턴트 식품, 중금속, 미세먼지 등. 이 30%에 나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 나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다. 나는 간을 괴롭히지 않는다라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한 4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전 절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독을 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해독이 되지 않고 계속 내 몸에 쌓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바디버든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이건 바로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나오고요. 유튜브에 검색해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나와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내 몸에 쌓여있는 독소의 레벨, 도대체 나는 어느 정도의 독소가 내 몸에 있느냐를 바디버든이라고 칭하거든요. 나는 몇 단계에 있는지 한번 사진 찍으시고요. 캡처하시고, 일단 나부터 체크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은 몇 단계인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1단계. 만성 피로, 뒷목과 어깨 결림, 두통, 어지럼증, 잦은 감기, 많이 자도 계속 피곤해. 몸이 무겁고 아랫배가 차고 튀어나와 있어요. 여기 아마 한 300명 정도는 1단계이실 거예요. 그죠? 자, 3단계. 자주 부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 소화불량, 구취가 나고 수족냉증, 가민성 대장, 만성부종, 위질환, 장질환, 안구건조, 여성질환, 생리통, 자궁분종, 그 다음에 축농증, 성장부진, 만성통증, 불면증, 급격한 체중 증가. 한 200분 정도는 여기 정도의 단계에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5단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협심증, 지방간, 간수치, 아토피, 천식, 우울증, 공황장애, ADHD 등 병원을 갔는데 이상 소견이 많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재검을 받아야 된다라는 수준은 5단계라고 합니다. 6단계는 이것을 계속 단계별로 올라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건강하다가 내일 모레 암 걸리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이런 바디버든의 레벨에 수준에 자꾸 도달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암인 거예요. 치매고 통풍이고 파킨슨 심장질환, 자가 면역 질환이 온다라는 거죠. 나는 몇 단계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빨리 빼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90일 동안 15일은 비우고요. 15일은 감량하고요. 60일은 유지를 하시게 되면 독소가 점점 몸에서 빠져나간다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을 빼독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영양소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저녁 뭐 드셨나요? 저는 쉐이크랑 바나나, 사과를 먹었습니다. 좀 건강한 거 먹었죠? 아침은 뭐 드셨어요? 아침도 전 쉐이크 먹었습니다. 점심 뭐 드셨어요? 점심 저는 콩국수 먹었거든요. 어제 뭐 먹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매일 매 끼니당 여기 적혀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미네랄, 식이섬유, 지방 여러 가지들을 골고루 한 끼마다 먹어야 돼요. 먹을 수 있나요? 저는 오늘도 채우지 못했어요. 대부분 내 밥상에 탄수화물이 80%예요. 어떤 거는 너무 많고 어떤 거는 거의 없거나 작아서 그래서 현대인들의 80%는 영양실조예요. 배부른 영양실조. 그래서 살이 쪄서 건강하지 않게 된 게 아니고 건강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살이 찌는 거예요. 네, 좀 화가 나네요. 어쨌든 건강해지면 혈압, 당뇨도 자연스럽게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빼독을 하시고 네, 다양하게 이제 약을 또 끊게 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린 이걸 채울 수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에 한 포 이상의 쉐이크를 반드시 드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쉐이크 안에는 우리가 매일 이렇게 챙겨 먹어야 되는 영양소들이 한 포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따로 섭취하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 영양 쉐이크를 하루에 한 포 이상 꼭 드셔야지 영양소의 불균형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무 쉐이크나 먹으면 되냐고요? 안 됩니다. 요즘에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너무 판매가 잘 되고 있던 핫한 그 쉐이크들 있죠? 그냥 그 껍질에 물만 넣으면 바로 쉐이크 되는 거 편한 것들 있죠? 지금 기사 난리 났어요. 금속 물질이 추가가 돼가지고 거기에 회수 좋지 않은 기사들을 제가 빈번하게 봅니다. 내 몸을 더 좋게 해보려고 하다가 저렴하지도 않더라고요. 한 개에 뭐 기본 3,800원. 다 4, 5천 원씩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바디버든의 레벨이 그런 중금속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독소가 자꾸 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추천해드리는 빼독 영양 쉐이크를요, 10년 동안 먹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임신해 있는 상태거든요. 아무 걱정 없이 믿고 먹고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가 추천해드리는 제품의 이 회사는요, 40년 동안 절대로 나쁜 거는 넣지 않고 좋은 성분만 넣겠다라는 철학을 지켜내는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 본 적 있어요? 전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쉽게도 이걸 해내는 기업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동안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파마넥스만 먹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자, 세 번째는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직격탄, 노화입니다. 노화는 곧 질병입니다, 여러분. 20, 30대는요, 이 질병의 문으로 가는 듯 마는 듯 해요. 가는 듯 마는 듯. 그래서 잘 몰라요. 근데 40대가 되어가면 이 질병의 문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가 지금 37살이거든요. 이 첫째 임신했을 때랑 둘째 임신했을 때 몸이 완전 달라요. 네, 특히 여자들은 이 폐경, 생리가 끝나는 순간 터보 엔진을 달고 날아갑니다. 안 좋은 곳으로. 네, 그래서 빼독 프로그램에는 뭐가 있냐면 에이지락이라는 기술력이 있어요. 나이를 잠궈버리겠다. 막 달려가는 거를 조금 멈춰주겠다. 느리게 해주겠다라는 말이 안 되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나는 4, 50대인데 마치 시간이 20, 30대처럼 좀 천천히 가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성분이거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나요, 그죠?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자, 사람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포의 재생 주기가 약 적혈구는요, 한 30일, 백혈구는 일주일, 피부는 28일 이 주기로 돌아가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늘어나게 되겠죠. 뼈는 한 7년 주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사람의 체질이 7년에 한 번씩 바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세포의 재생 주기가 평균 수명이 한 30일 정도 걸린다 하거든요. 근데 이 30일마다 앞에 손상돼 있던 세포가 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복제가 된대요. 그러면 안 좋은 게 계속 복제가 되면 더 안 좋아지겠죠. 손상도가 점점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바디 버든 레벨이 계속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만난 60대 어머니 세 분이 한 5레벨 정도 되셨어요. 친구분들 본인 포함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랑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에요. 제가 관리를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 빼독을 한번 하셨던 분들은 결국 덜 드시게 되거나 끊으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빼독 프로그램은 90일 동안, 3개월 동안 내 몸에 쌓여 있었던 독소를 빼고 그 대신 영양을 채워주겠다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하지만 본인의 바디버든 상태, 노화의 이런 상태, 세포의 손상도에 따라서 기간을 어떤 사람은 기본적으로 90일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1년 내내, 2년 내내 안 좋았던 기간만큼 손상된 만큼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최소 3개월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오늘 초대해 주신 분께 여쭤보셔서 나에게는 어떤 빼독 프로그램이 맞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제가 첫째 출산 후에 빼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25kg를 뺐어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소를 빼고 영양을 채우면요, 건강해지니까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해요. 근데 하지만 이 노화가 되면 제가 이제 40대를 달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이 찐 만큼 중력에 의해서 처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처진 것을 올려 붙이려면 수술 아니고는 에이지랑 말고 없어요. 전 본 적이 없어요. 수술로도 사실 잘 안 돼요. 불가합니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운동했냐고요? 식단했냐고요? 애기 낳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안 돼요, 잘. 그게, 그죠? 저는 단지 이 빼독 프로그램을 제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째 임신은 66kg로 해서 80kg가 돼버렸는데 지금 둘째는 제가 55kg로 임신을 해서 임신 4개월 차인데 살이 찌지 않고 있어요. 출산 후에는요, 반드시 골든타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놓치지 않으면 더 빨리 좋아지더라고요, 예전보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감사하게 이번에 한시적으로 이런 특별 프로모션 이벤트가 18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제 내가 빼독을 하시면서 조금 더디다. 나는 많이 손상됐다. 나는 급하다. 막 할 게 많다. 하시면 함께 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극대화된 효과를 잘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요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빼독이 어떤 건지 이해가 다들 되시나요? 네, 네, 저는 여기까지 빼독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